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현 한판승부 연장방송 정치 고수들이 여야 정치권을 향해 특급 처방전을 내리는 시간 한판 정치 클리닉. 자, 먼저 김종대 녹색정의당 선대위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공동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저 말고도 많으니까요. 예, 단독임을 거부하고. 예. 단독이면 또 선거 결과 혼자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건 좀 감당하시기. 알겠어요. 자, 오늘 또 새로운 명의가 오셨습니다.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님, 전 한나라당 의원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또 저희 프로그램 칭찬도 해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CBS 스튜디오는 자주 나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 여기 온 지 지금 한 4년 만에 오는 것 아, 같아요. 그러세요? 전에 정관용 그러니까 정관용 선생님 시사학회 네네, 때 많이 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이 나고. 봤었어요. 네. 예. 자, 아무튼 오늘 두 분의 케미를 또 기대하면서 한판 정치 클리닉 약 2주 남은 총선 이 정치권 상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공식선거운동 첫날이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각각 민생 현장인 가락시장과 대통령실인의 용산을 시작으로 유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또 강한 발언들이 나오면서 또 논란도 있었는데 관련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정치 자체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공공선을 위해서 몸을 바칠 겁니다. 범죄자들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겁니다.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것은 민생입니다. 2조 심판은 민생입니다. 예, 자 2조 심판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하는 2조 심판론을 내놨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선거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진수희 의원님부터 네. 말씀해 주시죠. 정치를 개같이 이렇게 표현하시니까 예. 지금 국민들 중에 개, 강아지 키우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분들이 좀 서운해 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용산에 계시는 대통령 내외가 또 유독 애견이시죠. 좋아하셔서 예. 개식용 금지법까지 주도를 하시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듣기에 많이 서운하셨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평소에 표현이 워낙 이제 거칠고 적나라 하신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 예. 한동훈 위원장이 거의 그 수준 되시는 거 아닌가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 미셸 오바마 여사가 그렇죠. 트럼프 캠프를 가리켜서 영어로 하면 좀 그렇지만 저들이 저급하게 갈 때 우리는 고급지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의 선대위에 계신 또 유세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하시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그 거친 표현과 대조 효과를 이루면서 혹시 더 점수를 얻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거티브는 되도록 안 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당이잖아요. 여당의 경우는 여당 프리미엄. 그러니까 정부를 움직여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국민들 그 일상적인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생 정책 공약도 장바구니 물가 관리할 이런 거 위주로 포지티브 메시지를 주로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김종대 의원님. 제가 선거 치르면서 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제가 청주 가서 선거를 했는데 예. 여긴 반응이 없는 데예요. 우리 충청도. 알아도 아는 척 안 해요. 근데 개들이 저도 저만 청주 보면 사람인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아니 근데 안적합니다. 어쨌든 예. 얘기해 주세요. 예. 근데 개들은 엄청 짖어요. 그러니까 상가마다 개가 다 있는 거야.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았는지 신부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예. 그 개들이 저를 보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수나 좀 뿌리고 가. 그래가지고 또 시키는 대로 하고 기도를 하고 갔더니 예. 다음 날 더 짖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이 있던 것이죠. 저 개는 무엇을 보았는가? 왓더 도그시. 이건 말콤 글래드웰의 책 제목입니다. 예. 주인의 마음을 훔치러 왔구나. 저자가.
아하. 그걸 봤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지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와우. 이제는 이 개 그 소리가 음. 아름답게 들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때부터 선거운동이 잘 됐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근데 정치를 개같이라 그랬는데 예. 이건 선거를 안 치러본 사람한테서 나오는 발상이고 또 반정치의 어떤 그 관점이 이게 은연중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종시 국회 이전 문제도 마치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 맥락 같아요. 장소가 존재를 의식을 규정한다. 이러면서 이런 정치 자체를 거부해 버려야 된다. 내가 그래서 나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일련의 서사를 보면은 다분히 조금 반정치주의적 발언이다. 정치를 회복하고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포지티브하게 표현할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사글이 그냥 정치 자체가 뭐 같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은 뭐 듣기에 굉장히 조금 불편하고 그런데 일단 좀 신부님 찾아가서 좀 이렇게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 2조 심판론이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심판하라. 이게 보수 지지자 입장에서 이러한 선거 구호 자체가 뭐랄까요? 또 보수층을 집결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을까요? 진수 의원님 말씀 주시죠. 그러니까 지지층은 이제 환호도 하고 속이 확 풀리는 뭐 이런 효과는 있겠는데 예. 선거에서 근데 키를 쥐고 있는 거는 중도층이잖아요. 아하. 과연 중도층이 이 심판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를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실은 심판론 그러면 정권 심판론을 이겨먹을 만한 심판론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주구장창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이제 맞불로 뭐 거대 야당 심판론이니 이제 운동권 심판론 이거 아무리 대응을 해본들 오히려 정권 심판론만 더 키워주는 역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예. 야당이 계속 정권 심판론 얘기하면 할수록 우리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 그러면서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으면 정권 심판론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는 야당이 오히려 머쓱해질 수도 있는 그 정도로 그 캠페인 방향을 좀 가져가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오르신 말씀인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연초부터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굉장히 우려한 거는 증오의 언어로 정치를 쓰고 계신다. 이런 얘기도 이 자리에서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잡범 취급하듯이 이제 야당 대표 또 정치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 예컨대 저기 범죄자당에서는 비례 승계 자체도 금지시키겠다. 예. 이런 것들은 헌법적인 참정권의 문제도 서슴없이 건드리거든요. 예. 뭐 저는 뭐 세비 감축이다 이런 건 들어줄만 하고 이해도 가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발언이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것이 어떤 그 정치의 아웃사이더들에서 흔히 나오는 반정치주의적 발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정치 자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전수희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어떤 민생과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얘기 사실 정치인의 덕목은 비전제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예. 그런 면에서 조금 집권 여당 대표로서 매우 아쉬운 발언이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여지고요. 사실 비전제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여당에서 나왔던 얘기가 또 운동권 심판론 뭐 이런 것이 나오기도 했었고.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또 서민들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대파 얘기가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875원 대파값 후폭풍. 사실은 이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진수 의원님도 아니 저 그 정치권에 있으면 선거를 20년 넘고 거의 30년 가까이 선거를 예. 재선거도 치르고 남의 선거도 도와주고 뭐 이래봤는데 예. 하다 대파가 선거판의 주인공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 그 뭐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오히려 이제 대파 문제가 그렇게 나온 걸 계기로 더더욱 이제 정부 여당 쪽은 선거 캠페인을
제가 계속 민생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예. 민생에 집중해야 하고요.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저도 매주 마트에 갑니다. 일주일치 장을 보러. 네. 갈 때마다 저는 뭐 이 가격 부담도 부담이지만 이래가지고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치르지 하는 걱정 때문에 늘 그러고는 돌아오고 했는데 예. 저는 차제에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장바구니에 담기는 그 품목들 있잖아요. 그 품목들만 집중적으로 장바구니 물가 지수라고 해서 그거를 이 기획재정부가 됐든 뭐 그 용산의 그 경제팀이 됐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래도 밥상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 품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들이 좀 부담을 덜 느끼게 저는 이거를 지금이라도 이게 뭐 지금 해가지고 선거에 어떤 뭐 좋은 영향을 안 줄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3년 임기가 계속 있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금을 이걸 계기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는 그 민생 위주로 가면 좋겠고 그걸 중심으로 포지티브한 캠페인을 벌일 때 수도권이나 중도층이 한번 좀 돌아보고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어 드리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단순한 그 말의 해프닝이고 또 마사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원래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갈 의제였는데 예. 그 이후에 계속 그 문제가 확산되고 더 불을 지르는 이 모양이 왜 나왔느냐. 이상하게 어떤 그 서민들한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좀 살피고 우리의 어떤 처지를 공감해주지 않는 듯한 에피소드로 이게 이용이 돼버린 것이죠. 그 뒤에 이수정 후보의 또 한뿌리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다가 이 사건에서 가장 그 치명적인 점은 정권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지언정 조롱의 대상은 되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없이 많은 밈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우리하고 다른 사람, 한마디로 웃기는 사람, 이런 식의 어떤 그 조롱의 대상이 돼 버리니까 이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일단 일련의 지금 어떤 민생 행보라고는 하는데 이상하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퍼포먼스로 하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색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선거판에서 말을 한다는 것도 저로서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뭐 꼭 야당이 이거를 화려하거나 악용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요즘 장 보러 가면 다 야당 된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감자가 지금 제일 비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식재료 값이 인상이라는 거는 자영업 요식업 사장님들한테도 치명적인 타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의외로 지금까지 물가를 잘 잡았다고 자랑한 정부 아닙니까? 지금까지 추경호 부총리가 계속 그래도 우리나라 물가 하나는 모범적으로 잡아왔다. 예. 이렇게 계속 자화자찬을 해왔는데 이상하게 이런 발언이 공허하고 우리 삶의 어려움에 좀 다른 문제를 정부가 못 보고 우리 처지를 몰라주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 대파 사건이 보여줬다. 그게 어디 대파 문제면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아요. 모든 야채 과일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잘못 건드리셨다 이런 예. 어떤 저는 그런 밈이 자꾸 쏟아지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 사람이 저는 이수정 후보 같아요. 그렇죠. 이수정 후보가 제가 너무 진짜 원망스러운 게 아니 지금 불이 났는데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될 뿐이 기름을 한 숟갈을 더 얹어 버린 꼴이 돼서 밈이 쏟아지고 아까 이제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신 것 같아서 저는 이수정 교수 같은 분은 사실 비례 대표 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비례가 아니고 적어도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분은 최소한의 정무적인 감각은 좀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참 답답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격적인 선거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래서 파란 옷을 입고 경남 양산
또 고향인 거제 등의 낙동강mer트 출마자들을 만나서 지금 사진이 좀 나가고 있는데,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 물론 이제 뭐 덕담을 건네면서 함께 산책하는 정도지만 또 후보자들은 본인들의 후보자 옷을 입고 또 사진을 찍히는 그 한 거 장면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지 않나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전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은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수 의원님.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런 예가 있었나요,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음.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신 기억이 저는 기억에는 잘 없거든요. 안 나는데 근데 저게 본격적인 겁니까? 본격적인 거죠. 저 후보자들 선거 기간 중에 후보자 음. 옆에 사진이 찍힌다는 것 자체가 본격적인 선거운동 뭐 의도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참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나오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그러니까요. 대통령. 공천까지 했는데. 아니 그래서 아유, 저거는 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지금 친문 후보들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조금 불이익을 많이 받잖아요. 예. 뭐 그런 것도 의식을 한 것 같고 근데 의외로 PK 지역에 친문 문재인 정부 때 같이 일하셨던 후보들이 이렇게 손꼽 이제 몇 명 있죠.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부울경 지역에 이게 출렁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될까 하고 저기 가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적절하지 들어요. 않다. 네. 자, 김정대 네. 의원님. 저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음. 예, 이번 공천의 어떤 그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친문 또 문재인 대통령 쪽 사람들이 상실감이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은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면 지금은 통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전직 대통령의 저런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일단 민주당에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일단 그 선거의 본격적인 개입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저기 나도 존재하고 있다. 나 죽지 않았다. 오히려 이걸 표현하는 듯한 느낌도 주고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문재인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은 굳이 저런 사진이 왜 나타나야 될까? 이 점은 저도 의문을 적절하지 갖습니다. 않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서울 중성동갑 유세 현장에 임종석 전 실장이 함께했습니다. 이 지역에 도전을 했고 근데 끝까지 이제 출마의 뜻 굽히지 않다가 이제 컷오프 됐었죠. 임종석 전 실장이 이렇게 직접 또 이재명 대표를 끌어안고 포옹하는 장면까지 연출이 됐고 옆에서 이제 전현희 후보는 굉장히 흐뭇한 눈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러네. 자 이러한 배경은 어디 있다가 판단하시는지 이 부분 누구부터 말씀 주실까요? 김종대 의원 말씀 주시죠. 예, 아무래도 뭐 그 임종석 실장이 이제 어떤 처음에 이낙연 그 대표가 있는 새로운 미래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 또는 무소속으로 나올 것이냐 워낙 그 성동갑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쉽게 포기할 것 같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동안 그 어떤 그 휴지기를 가지다가 이제 통합하는 쪽으로 이제 같이 참여하는 쪽으로 했다. 이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때 저기 뭐 문명 갈등이라는 말이 불과 2주 전에 언론을 도배했던 말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프레임이었고 그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을 때예요. 그랬던 기억을 살려보면 지금은 회복됐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명 갈등은 없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불과 한 2, 3주 전을 네, 그 어떤 여러 가지 선거의 걸림돌을 완전히 씻어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잘된 그 통합의 흐름이다. 그러면 앞으로 공천 잡음 얘기하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나름 조금 고심의 흔적이 보이고 결과는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진수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 임종석 전 실장은 뭐 소가리는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 저렇게 나타났다. 이건 전현희 후보한테는 진짜 천군만마인 것이고요. 예. 아마도 성동 지역뿐 아니고 임종석 전 실장이 저기 서울에 저기 나타났다. 이게 서울 전체 지역에 주는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특히 박빙 지역에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물론 임종석 전 실장은 아마 총선 이후를 저런 행보는 총선 이후를 내다보는 그런 행보일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격전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으로 잠시 가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이제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오차 범위 내에 호각지세, 박빙의 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바짝 또 따라가고 있는 계속 그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수희 의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너무 그 들쭉날쭉해가지고 어떤 여론조사를 더 신뢰를 해야 되는지 아마 그거는 이제 조사 시간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예. 여론조사 방식이 뭐 ARS 주로 하느냐 아니면 전화 면접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 할 텐데 그래도 그 이재명 대표가 지는 그 수치는 안 나온 것 같아서 저 지역은 이제 원희룡 후보가 정말 열심히 하고는 계신데 저 지역을 국민의힘이 가져오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는 해요. 예. 제가 지레 이렇게 말씀을 아하. 드리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지역은 격차가 어느 정도 나느냐 한 자릿수 격차냐 두 자릿수 격차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요. 원희룡 후보 입장에서는 뭐 그 설사 진다 해도 정치적으로는 엄청 그 자산이 쌓여지는 결과를 얻게 되지 않을까. 네. 어떤 그 격차를 어느 정도 좁히냐에 따라서 승리 같은 패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그렇죠. 패배마저 자산이 될 수도 있다. 젖잘싸가 될 수도 있고. 졌지만 잘 싸웠다. 네네. 예. 사실 근데 이 정치라는 게 특히 우리나라 정치 같은 경우는 위너 테이크 뭐 다 이제 다 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졌지만 잘 싸워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반론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종대 의원님. 그런데 이건 원래 자객공천이었어요. 자객공천이요? 그 저기 아. 당초 이재명 대표를 찍어서 그 저 뭐 특전사가 적진에 낙하산 타고 내리듯이 예. 그냥 저기 저 무슨 저 돌격해 버린 겁니다. 그냥 원래부터가 그렇게 해서 여기를 빅 이벤트를 만들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잘하면은 민주당 공천 파동이 있을 때 어쩌면은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겠다. 이래서 이거는 여당 입장에서는 하나의 어떤 빅 이벤트였고 나름대로 전략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 이런 경향이 있으면은 흥행 요소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과연 대세를 뒤집을 수준이냐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서 저는 우리 저 장관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예. 다만 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전에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하고 싶어했고 또 나름대로 차기 대권을 위한 포석을 넣으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별로 눈길을 주질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신화를 만들고 나름대로 어떤 전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면에서 본인도 뭔가 총선 이후까지 내다본 포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전국 선거도 중요하지만은 이거 긴장하셔야 될 문제예요.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당 이당에 여야의 각 당 대표 리더십이 다 정체돼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정체돼 있지만 이재명 대표도 오히려 인기는 조국 대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도 긴장하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그게 또 국민의힘이 노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그 지역에 묶어두기 위한. 예. 그래요. 자, 격전지 판세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총선 이제 13일 남은 상황인데요. 자, 국민의힘이 현재까지 흐름으로 열세인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선거 전략에 남은 기간 필요할지 두 분의 처방전 듣겠습니다. 먼저 특급 처방전 김종대 위원장님부터 예,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처방을 내립니다. 처방을 주세요. 예, 가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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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조금 약간 학술적 배경이 있는데 예. 프로이드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의하면 아하.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완전히 동일화되거나 아버지와 똑같아지기 위한 거나 아니면은 부모를 배신하고 버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예. 부자의 인연을 끊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야 두 가지 컴플렉스가 극복이 되는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버릴 때다. 무슨 얘기냐? 윤 대통령과 나는 다른 존재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선거 막판까지 특히 수도권에서 이 선거를 끌고 가기에는 이미 어렵다. 이미 본인의 그동안의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어떤 리더십의 한계를 보여준 부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그 컴플렉스에 져가지고 결국은 함몰된다. 어쩌면은 가식이라도
윤 대통령을 극복하고 넘어선다는 음. 이런 어떤 조금 발광체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 처방은 가출해라. 가출해라. 아버지를 버려라. 아버지 버려라. 이 얘기입니다. 예, 지수 의원님. 아니 증세가 좀 심각해서요. 국민의힘이 아, 제가 그런가요? 같은 처방전을 그냥 당원으로서 두 보시기에도 장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째 심판론은 접으시라. 심판, 심판론 야당 접으시라. 심판은 접으시라. 2조 심판. 2조 심판론 접으시라. 네. 뭐 말씀 아까 유세하실 때 2조 심판도 민생이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듣는 분들이 맞아 이래야 되는데 아, 그렇지가 공감이 강하지 불러일으키지. 중도층에서? 예, 특히 이제 선거에 키를 지고 항상 중도층 위주로만 생각을 해야지 지지층은요.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 뭔가를 해도 지지층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도층을 타겟으로 해서 메시지나 정책을 내셔야 된다. 그래서 심판론은 접으시고 제가 뭐 계속 드린 말씀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다 민생으로 가고 특히 장바구니 물가 대책을 좀 긴급하게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자존심 접으시고 용산 눈치 보지 마시고 유승민 전 대표를 선거판에 좀 끌어들이시라. 뭐 일부 지역은 말씀하시죠. 다니시긴 하는데 아예 공식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옆에 같이 서서 투샷을 찍기라도 하시면 뭐 투샷이 부담스러우시면 예, 뭔가 하여튼 이렇게 왕성하게 다니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에서 요구 없어도 개별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후보들이 오라고 하면 언제든지 가서 자기 선거처럼 열심히 뛰어줄 이런 준비는 돼 있어요. 마음 자세는.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중도층 수도권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좀 손 잡으시라 뭐 그런 말씀. 그걸 처방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예, 자, 두 분의 처방전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삼지대에 이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부산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냈던 부마 항쟁의 진원지입니다. 윤석열 독재 정권 하에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그 뜻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곳 부산에서 시작을 하고 위로 대구로 대전으로 서울로 오늘 올라갈 것입니다. 비 오는 부산에서 부산혁신당이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예.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가장 큰 뭐랄까요 돌풍이라는 표현을 언론에 쓰기도 하는데 조국 혁신당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출정식을 했던 장면인데요. 현장 열기는 화면으로 봐도 좀 많이 뜨거운 것 같고 또 조국 혁신당을 부산 혁신당. 야, 본인이 또 그게 잘못 말하기 정정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진수 의원님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정식을 한 건 다 뭐 이유가 있죠. 일단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남하고 TK 쪽은 이미 이제 뭐 어느 쪽이 이제 승기를 잡았는지 이제 판세가 결정이 났으니까 예. 지금 다들 평가를 하듯이 지금 부산 지역이 출렁이고 있잖아요. 특히 예. 낙동강 벨트 그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겨냥해서 저기서 출정식을 한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기에 등장을 하시는데 저게 또 해운대란 말이죠. 예. 해운대구에 지금 출마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후보가 또 용산이랑 주진우 어떤 전 특별한, 비서관 예, 관계가 있어서 더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그래요. 자, 김정대 의원님. 예, 뭐 그런 의미들 다 있겠죠. 그런데 저는 본질적으로 이 부산에서의 출정식은 민주당 지원이라고 봐요. 아하. 네, 그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에게 뭔가 플러스를 줬다. 예컨대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 아하. 다 친문, 부산 벨트에 친문, 힘이 들 수 예, 있겠다. 다 그리고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아하. 같이 청와대 그런데 근무하시기도 지금 했었고. 다 배재정 청와대 의원도 같이 근무했고 그렇죠. 네. 그렇게 보면은 이 지역에서의 이제 최근에 어떤 그 민주당의 선전, 어떤 박빙 지역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부산 민심이 이제 출렁일 때 예. 이재명 대표가 내려가는 것보단 조국
조국 대표가 내려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조국 혁신당의 지역구 후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네요. 그리고 지역구 후보가 없으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은 플랜카드도 못 걸고, 맞아요. 갈 걷기만 유세장도 없고, 마이크도 못 들어요. 마이크도 못 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떤 일반적 정당의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당이에요. 공중전만 할 수 있는 이게 당이다. 순수 비례당의 한계고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제가 보기엔 전략적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예. 여기에서 부산에 가가지고 음. 이런 어떤 거 파란색 유세고도 이거는 뭐냐면은 민주당 지원입니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기 이재명 대표가 인천 계양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은 어떤 오늘 그 모양새가 바로 민주당의 자매당 또는 우당으로서의 자리매김의 어떤 모양으로 비춰진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금 적극 투표층이 늘어났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어디에 유리합니까?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어떤 중도층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적극 투표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예. 이게 여론에서 아주 특이한 측면인데, 일단은 그걸 끌어올린다. 또 조국 혁신당이 그거를 견인해 나간다. 이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산 사투리 뭐 잘 쓰시던데 디비졌다 그랬고 뭐 디비졌다. 이게 디비지는 게 말입니다. 예. 조국 혁신당이 디비질 일은 없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간에 디비졌다 이 얘기지. 예. 그 조국 혁신당은 비례 선거인데 디비질 뭐 판이 없는 당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한 거고 다 조율된 거다 이런. 사실상 민주당 후보 지원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선대위원장 역할도 하시는 거예요, 조국 대표가. 아우, 뭐. 이거 참 모양이 참 재밌죠. 예. 자, 이제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제 조국 혁신당의 가장 큰 장점은 선명성이다.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 지지를 끌어올리기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맞는 판단이라고 보시는지. 예, 그렇죠. 그런 면이 있고 또 선거 운동을 잘한다는 거는 보수 정당 사람들도 예. 제가 아는 사람들도 선거 메시지가 굉장히 팍팍 꽂힌다. 예, 이 이야기는 심플하다.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제로 말이 화제가 돼 왔고 그런 거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모여들고 또 심지어 돈도 모였단 말이죠. 그러네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돌풍인 건 맞고 예. 이게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한 민주당의 한계를 걷어버리는 듯한 효과, 일종의 카타르시스입니다. 이거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 혹은 이제 진보 쪽은 뭔가 선거를 치르면서 혹은 그 지지하신 분들이 뭔가 활기가 있는데 보수층들 특히 또 유권자들마저도 뭔가 힘을 잃으셔가지고 여론조사 응답도 아예 안 해버린다 뭐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도 동의하십니까? 뭐 여론조사 응답까지 안 하는지 그건 제가 확인할 예. 수는 없는데 좀 메시지 감명함 제가 동의를 하고요. 예. 저는 선대위,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 원탑 선대위 체제가 가지는 한계. 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제가 애초에 선대위 구성 딱 발표됐을 때 민주당 선대위가 되게 부러웠고 저는 국민의힘 쪽이 막 되게 약올랐던 게 예. 이쪽은 선대위가 굉장히 부자집 느낌이에요. 야당인데도. 야당인데도 이재명 대표 말고도 뭐 김부겸, 그 이미지 좋은 이해찬. 김부겸, 이해찬에다가 민주당은 현역 다선 의원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 컷오프 되신 네.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안 나가고 예. 계시면서 이 중간급의 선대위원장 각 지역 단위에 그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현역이 많지도 않은데 그 현역들이 다 공천을 거의 다 받고 자기 선거에 뛰어야 되니 아하. 심지어는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되신 나경원. 분 중에 윤재옥 원내대표 정도가 조금 여유가 있지 나머지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은 자기 선거에 급해서 아하. 지역 단위의 유세 지원도 못하게 생긴 상황이니까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 혼자서 막 저기 대구를 이틀 만에 또 다시 가서 대구 찍고 뭐 어디 충청도 거쳐서 이제 오늘은 또 서울 전 지역을 다니는 그런데 이게 어떤 그 문제가 있는가 하면 메시지라는 것도 각 지역별로 소구력이 있는 메시지가 또 좀 다르잖아요. 예. 그다음에 지역별로 이 이미지가 좋아서 그 사람이 내는 메시지가 먹히는 인물들이 다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은 부산에서 먹힐 수 있는 인물이 있고 메시지도 좀 음.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피커가 지역에 맞는 곳에 가서 메시지를 내놔야 그 메시지 전달 효과도 커질 텐데 한동훈 위원장이 대구 가서 박근혜 그 전 대통령하고 손 붙잡고 뭐 얘기하고 또 서울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서울에 있는 중도층은 저거 뭐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서울에 오셔가지고 뭐 서울에 뭐 메시지를 막 발사를 한들 그 메시지 전달 효과나 그 메시지에 실리는 힘이나 신뢰가 아무래도 떨어지지 그럴 수 않을까 있죠. 싶어서 저 민주당의 이 다양한 스피커가 역할 분담을 적절히 한 분이 실수를 하셔도 다른 분이 그거를 메이크업하고 보완할 수 있는 이게 되는데 김경진 전 의원도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네. 스피커가 너무 적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방전으로 유승민 네. 전 원내대표가 나와야 된다. 대표가 나와야 된다는 그것도 말씀인데. 큰 변수죠. 근데 본인의 의지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본인은 다른 지금 사람들이 막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승민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유승민 대표는 나가셨잖아요 오늘도 현장에 현장에 그 아하. 저기 유동- 화성에 아하. 유경준 본인의 후보 인연으로 후보의 가신 요청이 거고. 있어서 네. 지금은 당의 공식적인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각각 개인적인 각각의 자격 요청이 개인적인 있을 후보들 경우에 요청 베이스로 이제 성북구도 가시는 가시고 건데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점은 있습니다. 저는 진 장관님 말씀에서 이제 흥미로운 포인트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당이 두 개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당이 두 수도권의 국민의당, 영남권의 국민의당. 어떻게 보면은 항상 그 뭔가 지금 상황에서 위기 의식을 높이고 그 새로운 어떤 그 전향적인 처방을 원하는 건 수도권입니다. 의대 정원 같은 게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 수도권당이 야당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히려 선거 이후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국민의힘의 절반이 어쩌면은 수도권의 야당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중간 사이에 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호소력이 있는 분이고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반전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도 저는 보는데 예. 문제는 또 다른 당이 존재한다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영남당이 있고 예. 그 이런 걸 또 아우르는 용산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고백을 하면 그거는 최근의 현상이 아니고 제가 현역으로 있던 17, 18대에도 네. 이게 진짜 영남에 계신 의원님들의 이 멘탈리티하고 네. 수도권 의원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너무 달라. 그러니까 아하. 문제가 발생하면 처방전도 굉장히 달라요. 대안 제시하는 것도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는 뭐 어제 오늘 현상은 전 아니다. 근데 어려울 때는 더 조금 두드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수도권 의원들이 요즘 마저 대놓고 떠들던데. 그런데 지금 선대위에 네. 그 선대 본부장이며 종합 상황실에 계시는 분들이 영남권 의원님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그렇죠. 수도권에 현역 의원들이 거의 없거나 다 출마를 해 계시거나 예, 뭐 예. 이런 네. 상황이라 하여튼 지금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 선대위처럼. 그래서 이제 그 투표율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투표율이 60% 이상이 되면 이제 야당이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 55% 내외면 또 국민의힘도 유리하실 것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옛날에 어떤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래 보면은 이 진보 성향의 야당은 참 독특한 게 있는데 어떤 중앙 권력은 약한데 주변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뭐 작은 영웅들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연합과 그 또 연대의 틀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진화해 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진보 쪽의 표가 유동적이고 나름대로 가변성이 강한 표고 반면에 보수층은 조금 고정돼 있으며 체계와 질서를 강조하는 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약하겠지 당연히.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건 진보에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돼 왔던 겁니다. 예. 근데 최근에 지지율의 등락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의 등락폭보다 민주당의 등락폭이 큽니다. 거기에 조국 혁신당이란 변수가 등장하니까 이쪽은 개벽 수준의 변화를 겪고 있는 거고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변화가 투표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지금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관측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뭐 제가 부산에서 투표 의향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야당의 좋은 신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상태대로라면 전 60%가 넘을 걸로 넘는다. 봅니다. 아. 예, 이 추세라면
60%가 넘는다. 그리고 정치가 재밌어졌다. 음흠. 효능감이 느껴진다. 이게 이제 투표율을 올리는 아, 변수인데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조금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은 느낌. 이런 상황이죠. 뭐 예, 진수 의원님. 저도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분석에 전적으로 예. 동의를 하는 것이 과거에는 투표에 관심 없었던 그런 층들도 이제는 최근에 몇 번의 선거를 통해서 효능감 이런 네. 거를 확인하면서 그래요. 이제 투표에 관심을 갖고 투표장에 실제로 나오는 예. 그런 경향이 강해진 것 같고 특히 이번 선거는 막 양 일당 이당 막 지지자들이 막 총 결집해 있는 데다 예. 조국 혁신당 거기다가 그 공천 파동 때문에 민주당의 그 연성 지지층들이 아유 그 실망해서 투표 안 하려고 그랬던 분들이 비례대표 찍으러 조국 혁신당 찍으러 네. 나올 경향이 있어졌고요. 네. 그렇게 나와서 뭐 비례대표만 찍겠습니까? 지역구. 근데 이왕 지역구는 나왔는데. 이왕 나왔는데 지역구 찍는데 지역구를 국민의힘 투표장에서. 찍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투표율은 좀 높아지지 않을까. 투표율 두 분 다 높아질 것이다. 네. 이런 예상까지 네. 해 주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광주 광산을에서 민주당의 현역인 민영배 의원과 맞붙게 됐습니다. 오늘 또 5.18 민주묘지를 참여해서 눈물도 흘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미래 역시 뭐랄까 제3지대에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저는 말입니다. 지금 야당의 뭐 소나무당도 호남 목포로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낙연 대표도 호남으로 쫓아가시고 그냥 사람들이 울고불고하면서 매달리는 데는 주로 호남입니다. 야권에서 심지어 녹색정의당도 제일 많이 가는 데가 호남이었어요. 아하.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호남은 표 결집이 강한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저도 뭐 정의당으로 많이 내려갔으면 분명히 박수는 아예 뭐 광주 송정역에 내릴 때부터 막 박수 쳐주세요? 갖고 사진 찍고 역사 빠져나가는데 20분 걸려요. 이거는 광주만 그래요. 근데 선거만 끝나면 의외로 예. 정당 지지율이 낮아요. 아. 정의당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오히려 강원, 충청, 제주보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수는 쳐주고 격려하고 응원의 지지는 보내주지만 그러나 표를 찍을 때는 이렇게 쏠림 현상이 전통적으로 강하고 단 한 번의 예외는 2016년 총선이었어요. 그때는 국민의당. 예, 그때는 2030하고 5060 표가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분리된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그런 어떤 뜻밖의 이상 현상이 있었지만은 그마저도 세대 안에서는 가장 결집이 강했던 표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새로운 미래나 지금 뭐 계속 소나무당이나 뭐 이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만은 가가지고 뜨거운 박수에 속는 거 아닌가? 거기서 열화와 같은 박수 또 어떤 친절함, 격려 이러는데 조금 거기서 약간 착오가 있으신 거 아닌가? 착시 현상이 있다. 이 점입니다. 예. 비례는 어쩔지 몰라도 아. 지역구는 특히 더 그래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호남 사람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높은 참여 의지와 그분들의 어떤 전략적 투표의 경향성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 그래서 이렇게 이낙연 대표 경우나 이제 송영길 지금 옥중 출마하고 계십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지역에서 승부 거는 건 위험하다. 단지 그러지 마시고 비례에 호소를 해라. 그래야지 이 구도는 제가 보기엔 조금 무모해 보이는 구도들이에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광주나 호남 분들이 정치에 관한 굉장히 전략적 사고와 판단을 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5년 만에 정권을 내준 거에 대한 상실감이 엄청 크겠죠. 거기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권 심판에 이제 환호를 하면서 호응을 하니까 설사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정권 심판론이라는 대의에 그냥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나 이낙연 대표에게 내줄 공간이 전혀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나 새미래는. 네.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미래에 김종민 의원 지금 이제 세종갑에 출마하는 민주당 이영은 후보 공천이 취소가 되면서 네. 이제 새로운 미래와 국민의힘 두 후보는 양자구도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네. 이제
김종민 의원이 웃고 있다. 실제로 어. 웃는 사진도 많이 언론이 내보내고 있긴 한데. 아이 그럼요. 예. 네. 또 실제로 또 김종민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게도 사과까지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대 민주당 비판이 싹 없어졌어요. 아니 뭐 비판은 싹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다고 하기에는 아니 지금 당장 아니, 아니, 당연하죠. 상황이 예. 한 2주만 2주만 그냥 착해지자. 2주만 착해지자. 그러면은 전국에 하늘색 점 하나는 찍는 거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점 하나, 음. 그것도 중원 정치 아닙니까? 세종시에 음. 상징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느 분이 살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김종민 의원은 1,000원을 지금 받은 거고 거기 한민수 후보인가요? 그 한민수 한복을 후보는 예. 이제 대분 정도고 예. 김종민 후보는 1,000원. 1,000원을 1,000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서 1,000원 대운 괜찮습니다. 예. 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는데 괜찮아요. 큰 은총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도 있긴 한데 아무튼 저 김종민 후보 뭔가 또 여론조사상에서 또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긴 한데 일단 뭐 2주 후의 결과를 지켜보고 자 우리 김종대 의원님의 녹색 정의당 네. 녹색 정의당 오늘 출정식 하고 왔어요.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이크를 들고 지지를 호소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질문을 얼마 만에 받아보는지 녹색 정의당 얘기만 하면 막 한판 화제 승부기 때문에 다 하는 돌려버리고 겁니다. 말씀 주세요.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예. 참 처절한 출정식이었습니다. 처절하셨어요? 그래서 비 오는데 대표단이 그냥 그 맨바닥에 아스팔트 바닥에 그냥 무릎 꿇었습니다. 비 맞으면서. 이태원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그거는 저 유세고 예. 출정식을 당 상임 대표가 오는 여기는 이제 고양시 고양갑 심상정 의원 네. 지역구고 화정역 앞인데 오늘따라 구슬프게 비는 오지. 지금 지지율 보기엔 두렵지. 최근에 또 안 좋은 여론조사도 발표됐지. 예. 이랬을 때 20년 진보정당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가? 참으로 우울하고 비장한 출정식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보들이나 선대위원장이나 비례후보들이 연설은 하지만은 마지막은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끝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상임 선대위원장 2분하고 심상정 의원 3이 그 저기 흥건하게 물이 젖어 있는 그 바닥에 철푸덕 김찬희 공동대표, 예. 심상정 원내대표, 김준우 김준우, 상임 예. 선대위원장 하고 큰절하고 절하고 일어서는데 10분 걸렸습니다. 긴 절을 한 거죠. 그럴 때 사회자가 반성문을 쭉 낭독한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정말 새로 일으켜 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그런 정당이 하나도 없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이색적인 선거다고 했는데 그래도 녹색 정의당은 우리 유권자들에게 겸손하게 아니 큰절.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한 마디만 더 하면은 사실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노동 후보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로 심판에 어울리는 후보들인데 이제 우리 이제 진보 정당은 1,000만 비정규직을 비롯해서 누구도 대의표해주지 않는 우리 사회 투명 인간들의 정당입니다. 마지막 남은 소나무 한 그루예요. 그래서 저기 그 분들한테 반딧불 만한 작은 희망이 될지언정. 소나무 얘기 갑자기 헷갈려. 소나무당 생각난다고 댓글에. 소나무 취소? 아니 뭐 저기 고향 가면은 부모님 산소는 늙은 소나무 하나가 지켜요. 일반 명사 소나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소나무당 좋아합니다. 소나무. 소나무당 좋아해요. 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반딧불만한 희망의 반딧불로 정정. 반딧불만한 희망. 것이라도 반딧불당이라고 차라리 해주세요. 차라리 반딧불당. 그 마지막 불꽃만 꺼트려주지만 말아주시면 저희가 반성하고 새로 혁신해서 좋은 당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녹색 노동 기후 위기 이런 당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그냥 땅에 철푸덕 네. 무릎 꿇고 했다 이거요. 아니 근데 우리는. 계셔 보세요. 지금 첫날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절할 겁니까? 단체로 절하는 당도 나오고 그럴 거예요. 하긴 또 이게 여론조사 발표 마지막 전까지 좀 그 큰 변화가 없으면 급한 정당에서 계속 큰절하고 또 무릎 꿇고 또 이제 하실 가능성이 난 좀 눈물이 다 나와. 아유 세상에 우리 녹색정의당 김종대 공동선대위원장께서 또 절자는 호소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조국혁신당과 새로운 미래를 향한 두 분의 처방전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진수희 전 장관부터 조국 대표에게 처방전 내려주세요. 저
아까도 2개 했으니까 2장을 좀 두 장 할 텐데, 주세요. 예. 예. 2장 줬습니다. 첫 번째 처방전은요. 예. 일단 조국 대표가 정치에 나선 이상 개인의 사적 한풀이를 넘어서는 정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 비전, 공약 과제 이런 것도 좀 내놓으시라. 뭐 그러고요. 2번째 처방전은 검찰 개혁 얘기하시는데 검찰 개혁 얘기하시려면 반성과 사과부터 하시라. 왜냐하면 지난 문재인 정권 그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문 대통령의 그 핵심 공약이었던 검찰 개혁은 그 이렇게 비껴놓고 그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온 검찰의 그 중앙지검의 특수부 엄청 키워놓고 온 검찰력 동원해가지고 그냥 정치 보복을 위한 사정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칼날이 자신한테 오니까 막 뭐예요? 수사권 조정에 급비하는 검수완박까지.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 문제가 있다면 그 검찰의 힘을 이렇게 비대하게 키워놓은 데는 문제 조국 대표의 지분도 상당히 크다.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하시라면 우선 그거에 대한 반성과 국민께 진심 어린 사죄부터 하시라. 네. 예. 2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예, 저는 김종대 위원장님은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미래를 그래요? 향한. 아니 난 조국 조국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예. 저는 조국 혁신당의 3대 약점이 예. 지역구 후보가 없다. 아하. 그다음에 저기 방금 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정당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3번째가 청년 지지율이 낮다. 요 3가지라고 보는데 이걸 보완하시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답변이 많이 준비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만치 보여줄지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다고 하고 새로운 미래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미래까지. 공동 처방전은 공동 처방전. 역시 가출해라. 가출해 어디 가출해야 돼? 아 지금 집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뭘 그 가출해? 얘기는 정신적 가출인데 정신적 가출. 민주당을 잊어라. 본인들이 스스로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또 새로운 미래는 또 민주당을 증오한단 말이에요. 그 증오심도 잊어라. 예.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가치와 스스로의 비전으로 이렇게 자강하는 이런 모습에서 정치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누구를 반대한다거나 누구를 보완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오래 못 가니까 둘 다 민주당을 잊으시고 자신의 가치로 승부하셔라. 그래서 역시 혹시 그쪽으로 갈까봐 걱정되셔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출해라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조국 혁신당이나 제3지대에 대해 가지고 전부 가출해라. 가출해라. 집에 있는 자강해라. 아니, 좋은 의사 선생님 맞으신가? 좀 이상하긴 해요. 요즘 의대 종합 문제로 굉장히 지금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 아무튼 오늘 장관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괜찮았어요. 재밌었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저도 즐겨보고 이렇게 시청률이 높고 인기 많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감사했고요. 저는 평화주의자 진 장관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얼마나 평화주의자고 긍정적인. 전엔 막 싸우셨어요. 아이고 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한데 아무튼 우리 진 장관님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셔서 그런지 이 의사 가운도 굉장히 잘 어울리셔서. 그렇죠. 제가 무려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리셔가지고 계속 이 옷을 입어야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한판 정치 클리닉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함께해 주신 진수희 전 복지부 장관님, 김종대 녹색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